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코스피 전체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보통은 내 계좌부터 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느냐, 오늘은 조금 버텼느냐, 외국인이 샀느냐 팔았느냐, HBM 이야기가 나왔느냐, D램 가격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보게 되죠. 당연합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국민주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의 중심입니다. 코스피를 설명할 때 삼성전자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수출을 말할 때도 반도체를 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도 삼성전자를 보지 않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가 정말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코스피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시 강하게 선택받으려면 결국 삼성전자 없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소형주도 중요합니다. 2차 전지도 중요하고 바이오도 중요하고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금융,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시장은 여러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코스피라는 큰 지수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면 대장주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대장주는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 코스피도 버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면 한국 증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한 종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 재평가, 그리고 코스피가 정말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왜 반도체 대장주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피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숫자부터 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랐느냐 밀렸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죠. 그런데 지수를 숫자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그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외국인이 그 기업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나라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게 전부 지수에 반영됩니다.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미국이라서 강한 게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돈이 그 기업들로 들어갔고 그 기업들이 미국 증시의 체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때 단순히 지수 숫자만 오른 게 아닙니다. 도요타 같은 대표 제조주,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 소니, 미쓰비시 상사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 증시가 재평가받으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시장에는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중요합니다. 현대차도 중요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조선, 방산, 금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이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답답함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AI 반도체가 좋다. HBM4E가 중요하다. D램 가격이 회복된다. 서버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다시 봐야 한다. 코스피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많은데 내 계좌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재평가가 뭐가 중요하냐? 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맞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큰 그림만 듣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어온 가격이 있고 내 계좌가 있고 내가 버티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좋게 보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그림을 보되 확인할 건 반드시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이라는 말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가 실제로 증명해야 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좋아져야 하고요.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HBM4E도 고객사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야 코스피 재평가도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자동차,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강해지는 장에서는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 섹터로 확산되고 다시 대형주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수의 힘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정말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디에서 쉬어가는지 봐야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HBM,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 자동차, 금융,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전체 안에서 돈이 어느 길목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코스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왜 삼성전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가총액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큽니다. 단순히 인기 종목이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면 코스피가 쉽게 무너지기 어렵고요.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면 코스피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중소형주 몇 개만으로 계속 큰 흐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중소형 테마주는 순간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려면 대형주가 필요합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규모, 거래대금, 글로벌 인지도, 산업 대표성을 가진 기업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한 산업이 아닙니다. 수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전체 수출 지표가 달라집니다. 수출이 좋아지면 환율, 기업 실적,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수출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수출의 체력이 살아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 증시를 외국인이 다시 보려면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코스피가 진짜 강해지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힘도 중요합니다. 기관 수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큰 시장이 한 단계 더 재평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산업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본다는 의미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모든 날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팔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판단하는 핵심 창구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하면 그건 삼성전자 한 종목만의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를 다시 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면 코스피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수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좋은 뉴스보다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지, 그 돈이 SK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이게 코스피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럼 코스피 2만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걸 단순한 숫자 목표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코스피가 몇 포인트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필요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미국 증시도 봐야 하고 기업 실적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2만이라는 표현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느냐? 외국인이 한국을 단순 저평가 시장이 아니라 성장과 실적이 가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옛날의 반도체 대장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잡아야 하고요. D램과 서버 메모리에서 실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HBM4E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어야 하고 낸드와 SSD도 살아나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말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다시 증명해주면 한국 증시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 재평가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주, 실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HBM 이야기부터 합니다. HBM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시장 신뢰를 다시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코스피 전체와 연결되는 그림이 좁아집니다. 삼성전자는 D램이 있습니다. 서버 메모리가 있고요. 낸드와 SSD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고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 생태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동시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사업은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무게는 바로 이 넓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코스피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한 가지 테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산업 전체의 체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익을 보여주고 서버와 AI 수요를 잡고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고 주주 환원까지 시장에 신뢰를 주면 코스피 전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면서 동시에 한국 증시 전체의 얼굴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하루 등락에 너무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코스피 재평가 이야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강하게 오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다시 끌어오는지,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돈이 코스피 전체로 퍼지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둘째, 코스피가 강해진다고 무조건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재평가되는 장에서는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이 있는 섹터로 돈이 퍼지고요. 그 뒤에 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테마는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삼성전자만 보면서 답답해하기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높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2만 간다, 삼성전자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만 믿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기간을 보고 있는지, 어느 수급을 확인할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할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이라는 말은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큰 그림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오늘 당장 무조건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코스피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환율과 금리가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코스피 전체와 연결해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장주가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움직임이 실제 수급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코스피 전체 흐름, 외국인 수급, 반도체 수출, D램 가격, HBM4E,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환율, 금리, 장비주,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정말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될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자동차와 금융,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지 그 길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였는데 그 다음 돈이 SK하이닉스와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 전력 인프라나 금융주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섹터가 먼저 움직인 뒤 다시 삼성전자로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중심을 잡고 그 돈이 장비와 패키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자동차,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확산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코스피 큰 그림만 보고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코스피 재평가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코스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수출, D램 가격, HBM4E,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금리,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순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얼굴이고 코스피의 중심이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없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으려면 반도체 대장주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D램과 서버 메모리, HBM4E,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물론 코스피 2만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그 체력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재평가의 중심에서 어떤 증거를 쌓아가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